손흥민이 드디어 리그 5호 골, 리그 통산 98호 골을 기록하면서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케인 땡큐! 네,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토트넘 대 웨스트햄 경기가 토트넘 홈구장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웨스트햄은 리그 18위 팀으로 강등권에 처해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 최근 경기들에서 첼시와 뉴캐슬과 모두 비기면서 그래도 저력 있는 팀이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방심은 뭔 방심입니까? 토트넘은 리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모두 패하면서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았고 팬들은 아무 상관없었지만 팀 내에서는 콘테 감독의 부재까지 있는 상황이라 제대로 된 팀을 정비해야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탈리니 코치가 진짜 도발을 해버렸습니다. 이번 경기 한국 시간 새벽 1시 30분 시청하기 매우 힘든 시간인데 새벽 12시 30분에 라인업이 나오는 걸 보는 순간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을 선발해서 제외를 한 것입니다. 예상을 아예 못한 건 아닌데 막상 목격하고 나니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실시간 중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보니까 시청자 20명 이게 뭡니까? 자, 아무튼 손흥민 대신 히샬리송을 출전시키는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스탈리니 코치가 인터뷰를 통해서 중요한 선수라고 해서 선발이 의무는 아니라고 한 건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케인도 컨디션 난조라고 하면서 FA컵에서 쉬었었죠. 그런데 손흥민이 제외되는 변화에서 한술 더 떠서 데이비스를 윙백으로 올리는 파격적인 선택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리시치도 제외가 된 것입니다. 이 정도면 페리시치와 손흥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보는 건 아니겠죠? 토트넘은 공격력 최악인 웨스트햄을 상대로 제대로 수비 축구를 선택한 골이 되었습니다. 에메르송, 로메로, 다이어, 랑글레, 데이비스, 3백 같은 5백, 미드필더는 호이베르, 스킵 2명, 공격수에 히샬리송, 케인, 클루셉스키, 골문은 포스터가 지키는 라인업이었습니다. 김이 팍 샜죠. 거기다 첫 입중계까지 해보려 했는데 현지 중계진도 손흥민이 벤치에 있다는 것이 화제가 된 듯 손흥민을 자주자주 비춰주었습니다. 손흥민은 검정색 패딩을 입고 옆에 포로와 함께 있었는데 그렇게 실망스러워 보이진 않았습니다. 포로는 매우 심각해 보이던데요. 자, 토트넘 대 웨스트햄 후반전 45분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반부터 토트넘은 제대로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후반 2분의 기회도 바로 얻었습니다. 토트넘의 역습 상황에서 클루셉스키와 케인이 볼을 주고받으면서 박스 안까지 진입했고 클루셉스키가 슈팅 타이밍을 놓쳤지만 그래서 히샬리송에게 전달하면서 유효 슈팅이 기록되었습니다. 히샬리송은 손흥민 대신 출전해서 큰 부담이 있었을 텐데 임팩트 있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이 4위 싸움을 위해 급하듯 웨스트햄은 강등을 벗어나기 위해 더 급하다 보니 더 적극적으로 임했고 호이베르가 에리셀에게 뭘 배워온 건지 중앙에서 미친 패스를 한번 보여주면서 데이비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호이베르가 볼을 잡았을 때 웨스트햄 선수들은 토트넘 공격수들을 마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히샬리송, 케인, 클루셉스키 모두 아래로 내려와 있었고 마치 지공을 펼치는 듯한 작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딱 한 선수만 전력 질주를 하는 겁니다. 호이베르가 볼을 받자 데이비스가 전력 질주를 했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정확하게 볼이 전달되면서 득점 찬스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데이비스만 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쪽 윙백 에메르송도 뛰는데 황당한 건 에메르송이 대각선으로 질주를 하면서 중앙에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마크하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데이비스는 침착하게 에메르송에게 연결했고 에메르송은 프로야 콘테 전술은 바로 이거야 라면서 알려주듯이 침착하고 깔끔하게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맨시티전에 이어서 리그 2호 골을 선보인 것입니다. 에메르송이 이 상황을 만들었다는 게 너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에메르송은 실시간 평점 8점까지 치솟았습니다. 아르헨티나 로메로가 브라질 에메르송과 얼굴을 맞대면서 기뻐하는 광경도 참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이 골은 후반 10분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면 자칫 손흥민이 아예 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반전에 토트넘을 보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에 손흥민이 교체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이렇게 앞서 나가다 보면 손흥민 활용법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스탈리니 코치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후반 22분 그러니까 득점 이후 10분 만에 손흥민이 히샬리송과 교체되어 출전했습니다. 참고로 히샬리송 평점 6점 이하인 상황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교체되자마자 윙어 쪽이 아니라 중앙 쪽에서 좋은 패스를 보여주면서 토트넘을 확실히 업그레이드 해줬습니다. 그리고 출전 4분 만에 손흥민의 득점이 폭발합니다. 로메로의 롱볼에 케인이 경합에서 버텨내면서 상대 수비의 어설픈 헤딩을 틈타서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전진 패스를 찔러주는데 그건 바로 손흥민에게였습니다. 손흥민은 침투하면서 완벽한 아웃프론트 볼터치로 볼을 제어했고 곧바로 오른쪽 골문을 향해서 완벽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와, 네, 시원하다. 와, 정말 속이 풀렸습니다. 이 얼마 만에 보는 손흥민 케인의 합작골입니까? 케인 다시 한번 땡큐. 네, 전혀 어색하지 않은 득점 광경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전에 한 영국 매체와의 인터뷰를 하면서 현재 부진한 거 맞고 비판은 당연하다고 하면서 팬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는데 이제 제대로 팬들에게 건재함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은 레스터 시티전 교체 출전 첫 골을 했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기뻐하면서 케인에게 점프해서 안기기도 했습니다. 많이 봤던 광경이죠. 해외 팬들도 이 골에 열광을 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손흥민이다. 이 두 선수보다 더 나은 듀오가 어디 있을까? 역시 템포가 빨라져야 손흥민이 활약할 수 있다. 소니가 웃는다. 나도 이제 웃을 수 있다. 소니가 나를 춤추게 한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그래도 소니에겐 선발이 어울려. 등등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추가골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손흥민은 웨스트햄에게 이렇게 정말 강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뭐죠? 78분 스텔리니 코치는 페리시치를 투입하는 또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 이건 공식이니까 손흥민의 활약을 다시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 공식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고 이렇게 손흥민 득점이 마지막 골이 되면서 경기 종료가 되었습니다. 페리시치는 평점 5점으로 끝났습니다. 페리시치 투입 후에 주요 장면이 없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후반 67분에 출전해서 페리시치 투입 전까지 10분간의 활약으로 경기의 MOM에 선정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평점도 풋볼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가 8점을 줬습니다. 10분간의 활약으로. 솔직히 평점 9점을 받은 선수인 에메르송이 MOM이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살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로써 리그 4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뉴캐슬이 홈에서 리버풀에게 패배하면서 승점을 쌓지 못했고 토트넘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지만 어쨌든 지금은 토트넘이 더 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분위기를 이어서 다음 경기 첼시와의 빅매치에서도 승리하면 정말 좋겠죠. 첼시는 진짜 라인업이 미쳤는데도 홈에서 꼴찌팀 사우스햄튼에게 패배를 당하는 충격을 겪으면서 헤매고 있습니다. 아마도 첼시도 감독 전술 문제가 심각한 듯한데 우선 토트넘 경기까지는 그 분위기 그대로 유지되길 바라겠습니다. 손흥민의 100골을 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전히 우리는 손흥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 경기로 첫 실시간 입중계를 해보았는데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많이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